자,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4월 24일에 추천드렸던 GMBS 에코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GMBS 에코는 제가 지난 4월 24일에 시초가 이하 매수 관점으로 추천드렸는데, 그날의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4월 24일이 요날이죠. 요날이 4월 24일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좀 당겨보면 요렇게 되어 있죠. 4월 24일 주가예요. 요때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가격이 시초가가 20,200원입니다. 그러면 추천을 드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매집 기간을 거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좋은 주식을 들여도 이 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주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좋은 자리를 놓치게 돼요. 근데 저희는 이런 종목을 분석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닥권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방송을 동영상을 조금만 더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또 스스로 공부해 본다면 좋은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종목을 드릴 때, 이게 여러분 이 종목을 드릴 때의 얘기인데, 여기 처음에 4월 24일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드렸어요. 친환경 사업 확대 GMBS 에코 지속 성장 이어갈까? 이게 4월 24일에 여러분들이 보신 썸네일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내가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친환경의 진심 GMBS 에코 주가도 신고가 새 역사 쓸까요 말까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 GMBS 에코는 글로벌 태양광, 지금 최근에 글로벌 태양광 발전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GMBS 에코의 사업 내용을 보면 태양광 들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전소. 그러니까 이게 꼭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여러 발전소에, 어떤 발전소든지 또는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태양광 산업이나 이런 쪽이, 이런 핵심 산업 시설에서는 유해가스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산업 폐기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유해가스나 분진 등을 제거하는 친환경 기업인데, 특히 중국 시장에서 중국 태양광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스크러버, 요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근데 이 GMBS 에코는 특히 무폐수 스크러버, 요거 잘 정리해 두시라고 했죠. 무폐수 스크러버, 요것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지구를 살리자 이런 얘기도 있고, 슈퍼 엘니뇨가 온다,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물 부족 국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산업 시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물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폐수 스크러버를 사용하게 되면 1년 동안에 한 대당 연간 2365톤의 폐수를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대당 2365톤의 물을 절약한다.
그러면 스크러버 한 대당 가격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한 대당 2365톤의 무폐수를 절약할 수 있고, 이 무폐수 스크러버에 대한 앞으로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왜? 물 부족 국가가 계속 증가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실적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보면요. 이거 기업 분석 자료 한번 볼까요? 2020년부터 나와 있죠. 2020년에는 매출액 424억에 73억, 영업이익. 2021년에는 521억에 106억. 2022년에는 656억에 147억. 2023년 올해에는 1070억에 210억.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해요. 그러면 매출액 증가는 성장성이고 영업이익 증가는 수익성이죠. 여기에 부채 비율 보니까 어때요? 부채 비율이 20%대, 30%대, 거의 뭐 무차익 병행에 가깝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재무 구조도 안정되어 있고, 즉 안정성이죠. 부채 비율 안정성, 매출액 성장, 성장성, 영업이익 증가, 수익성,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 추세 중에 있고 역대 최고가인 31,200원. 자, 이거 이제 월봉으로 봐야 나오겠죠. 이 역대 최고가인 31,200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앞에 4월 24일에 제가 방송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왜 보셔야 되느냐? 그때 제가 이 공시를 보여드렸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신문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시에 나와 있는 행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월 달에 보면요. 여기 GMBS 엔지니어링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1회차.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뭐 12회차, 13회차, 15회차, 뭐 23회차, 25회차 막 이렇게 CB 발행이 엄청 많은데, 이 GMBS 엔지니어링은 전환사채를 제1회차 발행을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수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투자를 받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투자를 받는 방법이 요즘에 보통 신주를 주는 방법이 가장 이제 좀 편안한 방법이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보다는 요즘에 뭐 CPS, 전환 우선주라고 하죠. RCPS, 상환 전환 우선주, CB, 여기 지금 이게 CB예요. 전환사채,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CB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CB 발행을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CB 발행을 할 때에 CB가 주가로 전환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주가가 주식 그 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콜옵션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풋옵션도 붙일 수 있어요. 콜옵션이라는 것은 대주주가 야, 네가 갖고 있는 CB를 중에 일부를 나한테 도로 팔어, 이자 쳐줄게, 이런 것이고, 풋옵션이라는 것은 야, 니네 주식 나 안 받을 거야, 그냥 돈으로 줘, 도로, 이런 것이 풋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이 붙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픽싱이 붙어요. 이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가액의 조정. 그런데 이 전환에 관한 이런 조정을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리픽싱 조항도 없고 콜옵션도 없고 풋옵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환 가격이 이게 18,000 얼마인가, 제가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그때 한번 보죠. 전환가액이 여기 있을 거예요. 전환가액이 19,086원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은 리픽싱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19,086원에 이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콜옵션도 없어요. 풋옵션도 없어요. 그리고 리픽싱도 없어요. 리픽싱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기, 여기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요게 리픽싱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것은요, 유무상 증자에 따라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요런 것들은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당연히 그냥 주가의 권리로 있으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요것을 우리가 리픽싱이라고 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전환 사채는 드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이 주가는 앞으로 급등하겠다 라고 하는 징조, 시그널, 암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급등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아요.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제 얘네들은 베노홀딩스, 뭐 김기용, TMB테크 이런 사람은 이 주식을 CB를 인수한 그런 사람들이고, 이것을 운영 자금을 쓰는데 이게 돈이 안 급해요.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돈이 많아. 근데 도대체 왜 CB를 발행했냐? 여기 보세요. 2023년에 10억 쓴대. 아니 돈이 급한 것도 아닌데 올해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죠. 친환경 신규 사업 발굴 투자, 어디 빚 갚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건 투자할 거예요. 사업 확장, 투자.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세부 내역이 좋은 거죠. 그런데 급하지도 않아. 만만디. 23년에 10억 씁니다. 24년에 20억 써요. 25년 이후에 70억 쓰겠다는 거예요. 돈도 안 급한데 뭐 그렇다 해서 뭐 돈을 못 벌어 가지고 현금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그냥 잘은 모르지만 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 이름도 GMBS 엔지니어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GMBS 에코 환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GMBS 에코, 그러면 여기는 친환경의 진심이라는 거죠. 원래 환경기업, 친환경 기업인데 이게 나는 친환경의 진심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어쨌든 뭐 소규모지만 10억 원어치 이렇게 또 제3자 배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돈도 많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갈 징조를 보인 것이다. 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또 이제 뭐 다 말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추정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주가를 본다면 제가 드리고 나서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00억인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한번 볼까요? 2,200억이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 수준인데, 저는 앞으로의 GMBS 에코의 성장성 이런 거를 본다면 이 시가총액은 단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00억인데 이게 단위가 달라져야 된다. 자릿수가 하나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제가 4월 24일에 방송에 나온 요 그 동영상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때 이 CB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지금 월봉을 놓고 본다면 이 31,200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31,2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는 당연히 있을 것이겠잖아요. 지금 일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거든요. 이게 저 윗골이 다른 것만 뺀다면, 주봉을 놓고 보나 이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종가나 시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돌파를 해놓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월봉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 31,200원 최고가가 있지만 돌파 시도하겠죠. 돌파에 성공한다면 물론 약간의 심리적인 저항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항이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심리적으로 거기서 약간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 31,200원을 돌파하고 고점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면서 신세계, 새로운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을 또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상승 추세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2만원에서 추천했는데 이제 31,200원 돌파 시점부터는 더욱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4월 24일 추천 시에도 살짝 텐베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텐베거는 10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 성장하고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도 개선 추세에 있고, 그러면 양 날개를 가진 거예요. GMBS 에코가. 양 날개를 가지고 있는 GMBS 에코가. 여기에다가 지금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멀티플렉스 신사업이에요. 멀티플렉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석유 이 주유소에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그 에너지 전반에 걸친 충전 인프라를 갖춘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멀티플렉스 신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소 충전도 해, 전기차 충전도 해, 석유 충전도 해, 다 가지니까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뭐겠어요?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게 된다면 폐배터리 산업. 이 멀티플렉스가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의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폐배터리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GMBS 에코가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전기차 폐배터리의 허브가 되는 거. 이게 멀티플렉스가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전기차도 충전해, 수소차도 충전해, 석유도 충전해,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충전 인프라를 다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면서, 거기에서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뭐 충전을 하든 교환을 하든 이런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이 산업을 키워갈 수 있는 폐배터리 산업의 숨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태양광 스크러버, 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무폐수 스크러버, 여기에다가 멀티플렉스 이 충전 신사업, 아직 잠재되어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허브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적 증가세, 이런 것을 놓고 본다면 GMBS 에코 가벼이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제가 항상 제가 이 GMBS 에코를 예스티와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스티와 GMBS 에코 두 종목은 역피라밋 기법으로 매수해 간다. 역피라밋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뭐냐?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사는 거예요. 떨어지는 날은 무조건 분할해서 산다. 근데 갑자기 올라가네? 그러면 절반은 팔아. 절반은 절대 안 팔아. 언제까지? 저는 이제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의 앞 단위가 바뀔 때까지. 그러면 처음에는 200주 사서 100주 저금하고 100주는 수익 내고 팔았어요. 100주는 저금했으니까 안 팔겠죠? 또 새로 200주 샀는데 떨어지는 날마다 모아서 200주 모았더니 올라가면 또 절반만 팔고 절반은 저축에. 그러면 저축이 쌓이겠죠? 또 새롭게 200주 사고 올라가서 수익 나면 절반만 팔고 또 저축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분이 처음에는 이만큼인데 두 번째 할 때는 이만큼이고 세 번째 할 때는 이만큼이고 어떻게 된다? 역피라밋이 된다. 그래서 역피라밋 기법으로 주식을 모아가고 또 수익도 내고 단기 수익도 내고 중장기 지분도 확대해가고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도 31,200원 부근에서 절반을 판다면 또 돌파하든 떨어지든 그냥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주가가 떨어지는 날은 분할 매수한다. 항상 더 살 수 있는 준비하고 이렇게 리딩 말씀드리고 예스티, GMBS 에코 다음 시간에 또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